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양시장은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18%까지 하락세 지금 조정이 됐고 코스닥이 0.66% 하락으로 사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장중에도 이렇게 수급이 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수급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시장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를 7월 17일에 저희가 고지를 해드렸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차후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시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도너 리포트로 지금까지 활약을 열심히 해주신 분입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도너 리포트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 주말 동안에도 항상 시장 정보 받아보시면서 종목별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주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죠. 문자는 역시나 샵 0082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접수 받는 동안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 보였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약 후반 기대해 보면서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 3,200선 깨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1.21% 낙폭 보이면서 3,21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죠. 기관이 매수해주나 싶었는데 현재 매도 전환했습니다. 4,75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조 2,05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1조 6,384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67% 낙폭 보여집니다. 1,0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5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22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594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오픈체인 프로젝트에서 국제 인증 받았죠. 소프트웨어의 공신력 높일 것이란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고 또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어서 주가는 낙폭 보여집니다. 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0.63% 내린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냈던 언택트주가 카카오였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1.53% 내린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1.42% 낙폭 보여집니다. 4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6위에서 10위 종목 현재 삼성 SDI만이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의 K배터리 전략 발표가 있었죠.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까지 총 4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향후 10년간 15조 원을, 삼성 SDI는 9조 원 이상을 국내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최대 50% 세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R&D 지원안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 SDI 0.55% 오른 7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2.79% 내린 83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리스크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재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53% 낙폭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게임주가 좀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신작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서 오름세 보였죠. 또 시가총액 2위 자리에 현재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세나테크놀로지와의 인수 합병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름세 이어나갑니다. 현재 4.73% 급등세 보여집니다. 8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오비스 8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7%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면서 배터리 소재 양극재의 생산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6%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20만 200원에 23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병영 항체가 국내에서 특허를 발급을 받았다는 이슈와 함께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75% 오른 9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하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름세 보였는데요. 시제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2%대 낙폭 보여지고요. 8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은 현재 0.11% 내린 17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야겠죠?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서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자 상담이고요. 효성 OMB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50원이고 비중 30%인데요. 대표적인 비료 종목이죠. 네, 윤석열 관련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언제 고개를 들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월 달에 한번 급등한 이후로 지금은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과연 이거 윤석열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지금 다 좋지 않은 흐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그 테마주라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효성 OMB가 저는 언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였나도 몰랐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7월, 6월 달부터 5월 달에 말씀드렸나? 조만간 이제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저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하고 막 손드는 기업들이 막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관련주들만 아마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후발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몇 배씩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한 9,6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선 테마들이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인맥 관련주라든지 특히 이제 지역 관련주로 이제 충남에 기업이 있다 해서 이제 충청 대망론이랑 엮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선거 1년 전에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요. 끝나버리고 정책주들로 이렇게 수급들이 다 다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대선 관련주들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나오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시세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테마 전체적으로 여전히 살아날 가능성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의문으로 남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비료 관련주라는 부분에서 지금 뭐 대선주가 아니더라도 상승할 모멘텀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장마가 한 달 정도 늦게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다 좀 기후 변화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료품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료 관련주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권에서 주가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시세는 한두 차례 정도 강하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제 생각에 뭐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9,7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전히 지금 오늘도 보면 전저점 살짝 이탈한 구간인데 지금 추세선 하단인 거를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평단이 뭐 11,000원 정도잖아요. 11,000원 좀 안 되시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또 반등 나오면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 마시고 요들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큰 흐름에서 지금 하락 트렌드를 좀 벗겨내기 위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9,650원에서 9,700원 요 밴드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만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되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 올라오게 되면 대선주 너무 크게 긴 관점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비중 줄여 가시면서 한 5%에서 10% 내외 추세 전환한다면 그 정도 비중으로 좀 들고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은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효성 OMB 그래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비중 좀 줄이시고 더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쌍용 CN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490원에 비중 35%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이 심한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손절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손실이 좀 많이 나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앵커님도 저기 차트 보시는 눈이 점점 도너 좋아지시는 리포트로 것 열심히 같은데. 공부해서 네. 지금 보면 상승 우상향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아마 그 건설 관련 섹터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멘트하고 뭐 건축 소재 관련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매출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시멘트가 61%고 레미콘이 21%고 뭐 해운이 한 6% 되고 환경자원 한 4% 매출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섹터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시멘트와 레미콘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한행코 시멘트 홀딩스라는 곳이 이제 지분을 78% 가까이 갖고 있고 유통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1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이 종목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18년도부터 19년도, 2020년도까지 해서 2,500억 가량 평균적으로 쭉 나와줬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한 2조 5천억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적정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컨센서스 그리고 내년의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면 뭐 2,700억 그리고 3,000억 뭐 3,200억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좀 성장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 경기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시멘트 가격 지금 뭐 원자재 쇼티지 나오는 부분들 원자재 가격 다 상승을 하고 하면서
이 시멘트 가격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시멘트 가격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되면 항상 레미콘 기사들이 파업을 하죠. 파업을 하게 되면 이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보면 추세대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세대 하단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오늘 저점 구간 그냥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 오늘 저점 구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여유를 둔다고 하면 사실 뭐 7,700원, 7,8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밀리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손절이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450원이니까 8,500원 부근이니까 8,500원이라고 치면 10% 이내에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저점을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에서 딱 잡고 지금 꼬리를 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7,890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요 가격대 안 깨지면 요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아마 추세대 하단을 밟았으니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그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 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반등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손절가는 7,89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오늘 도너리포트 마지막으로 이제 1주년 기념 방송을 하고 계시는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임보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 네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23,000원에 10%요. 23,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네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저 어제 했어요. 어제 하고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뭐 가슴이 도곤도곤하네요. 그런데 또 진짜 오늘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종목이 2% 정도 상승을 하니까 좀 네네. 저점을 잘 잡으신 건가 싶기도 아니요, 하고. 어제 샀는데 막 오늘 아침에 떨어져갖고 너무 겁이 났어요. 저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23,000원이시면 네네. 지금 100원 수익이잖아요. 네, 아니요.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봤는데 어제 많이 떨어지길래 샀더니 그냥 사고 나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 막 그냥 밑으로 막 지하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행히 매수가까지 와갖고요. 아침에 떨어질 때 더 사버리시지. 비중 10%. 아유, 겁이 나서 못 샀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포에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죠? 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잘 사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에서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네. 아유, 어제 또 오늘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 봐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온 그림도 상당히 지금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도 음봉에 있는데 보면 레인보우 뭐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저점을 이렇게 이제 두고 봤을 때는 네네.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림에서 네네. 추세를 이렇게 이제 방향을 돌리기 위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제 생각에 뭐 기업 내용을 안 봐도 기업적인 측면은 사실 볼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계속 적자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그런 기업적인 내용이나 실적적인 부분을 보고 접근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네. 딱 차트의 흐름으로만
예, 예.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 뭐 나오면 정리를 해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사셔가지고 좀 걱정이시다 하시면 네. 내일 또 급락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종가에 네. 수익권에서 팔고 나머지 한 절반은 5% 정도만 들고 있다가 만약에 네. 이게 또 급락이 나온다. 그래갖고 네, 오늘 네. 저점 구간인 뭐 21,500원 온다면 그때 네. 5%를 다시 또 사시면 평단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 종목 왜 사신 거예요? 어느 분이요, 좀 사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사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제가 23,000원이면 거의 그 선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 매수를 했거든요. 21선인가, 그 선까지요. 근데 오늘 밑으로 해서, 먼저 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 반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럼 있었어요. 선생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 벗겨놓고요. 네네. 이제 상승 파동 하나 만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손절가를 선생님 딱 생각을 해 두시고요. 네네. 뭐 21,500원 정도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네. 5, 6% 정도 손절권이니까 그렇게 손절 생각해 두시고 위로는 보면 24,800원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을 보는 거는 사실 뭔가 모멘텀이 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적자 계속 나오는 기업이니까 별로 네,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떤 네. 특정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뭐 알고 계시는 이슈가 있다 하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네.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갖고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너무 불안하시니까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저희 예. 종목 상담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예, 잘 들려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서울반도체. 네, 서울반도체고요. TV 소리 줄이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서울반도체 여보세요? 종목 보내주셨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만 원에 네, 20%. 2만 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셨는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예. 지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 반도체는 매수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요거 좀 돼가지고, 요거 2만, 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이 와봤어요. 아, 매수가 위로 한번 수익이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거예요? 예, 예. 예, 올해 실적 전망은 좀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이제 1,000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700억 정도면 제 네. 생각에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보다 이제 뭐 업사이드는 한 뭐 20% 정도, 3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비중이 20%고, 그 다음에 지금 저점 구간인 18,500원 정도 요 가격대만 지켜준다고 하면, 예. 그리고 시장만 딱히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면 제 생각에 올릴 것 같아요. 그냥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이제 시세가 쭉 올라왔다가 예. 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시간적으로는 사실 뭐 언제 올라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지금 오늘 저점 잡은 구간 있잖아요. 예, 예. 요 구간 이탈 안 나오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7,500원에서 18,000원 요 밴드 뗀 것 같은데 요 구간 이탈 안 예, 나오면 예. 선생님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18,000원 정도 생각해도 되겠네. 18,000원 정도 이탈 안 나오면 그냥 뭐 요대로 그냥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예. 여유를 가지시고 선생님 예, 예.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예, 예.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시장 빠지면서 확 급락이 나온다. 예, 예. 그러면 한 15,000원대 들어왔을 때는 분할로 한 10% 더 사버리세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네, 가격 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트 질러요. 하이트 진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7,000원에 10%요. 37,000원에 10% 비중입니다. 자, 네네. 하이트 진로가 한동안 또 상승을 쭉쭉 해주다가 예. 최근에 다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손실로 전환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7,000원의 비중이 10%다,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여름에 좀 맥주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샀는데. 아이고. 자, 일단 뭐 예, 이 계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생각을 예. 하셔야 되는 게 예, 예. 여름에 이게 좋아지겠다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여름이 피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사면 안 되고 한참 추울 때 있잖아요. 예, 예. 선생님이 여름 되면 뭐 맥주나 이런 거 좋아지겠다 생각하시니까 이제 사셨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 때가 피크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 전에 겨울에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 예. 추운데 누가 시원한 맥주를 마시겠어 할 때 그때 예. 사시면 예. 여름까지 끌고 가실 때 수익이 나실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사이클이. 아, 그러니까 예. 주식이라는 거는 예, 한 예.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되겠어요, 선생님? 지금요? 그럼 겨울 관련주 사야죠.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추울 때 12월, 1월 달에는 여름 관련주 사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그것만 하셔도 뭐 크게 손실을 안 나시고 수익을 뭐 대단한 수익은 아니겠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예.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 1월이나 12월 달이 이제 저점 구간이었고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상승 쭉 이렇게 해왔는데 추세대 흐름이에요. 추세대 흐름. 예. 이렇게 지금 보면 상승과 하락을 쭉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요 채널 안에서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번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 나오게 예. 되면 예.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 추세대를 놓고 봤을 때는 선생님 예. 여기 이제 전저점 부근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데 예,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하이트 진로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 위치에 있나 한번 봅시다. 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된 영업이익이 2,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예. 2조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코스피 예. 평균 퍼로 하면 15를 곱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뭐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3조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음식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15를 곱해주는 것도 퍼를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쳐주는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곱하기 10을 했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면 예.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조금 예. 주가 밸류적인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도 뭐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추세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드렸잖아요. 예, 예. 이 추세대 하단이고 전저점 부근이라면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와서 예. 올라오면
그때 네. 선생님 뭐 한 매수가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정말 길게 보시겠다. 왜냐하면 예. 실적이랑 영업이익 계속 좋아진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한 2, 3년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 예,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예. 그래서 한 4만 원 뭐 예. 정도까지 저는 목표가 그 정도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 예. 단기적으로 보시면 4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뭐 전고점 부근인 한 4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세요. 아, 네. 도움 되셨나요, 선생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손들어야 되나 투자하세요. 하고 궁금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하이트질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상담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는 아무래도 종목 상담 채택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항상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 종목은 겨울에 매수해야 된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잘못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까요? 보내주신 종목은 CJCGV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이고 비중 45%인데요. 일단 지금 수익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자꾸 하락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4,800원까지 올라갔다가 29,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위에서 빨리 파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일단 뭐 수익권이시니까 아마 그런 게 고민이실 거예요. 35,000원 갔을 때 계좌에 뭐 찍혀 있던 수익금을 보다가 지금 뭐 29,4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 수익금을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했나? 아니면 요번에 올라올 때 또 팔아야 되나? 아마 이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뭐 저도 뭐 사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CJCGV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9년 여기가 1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그 2020년 1월입니다. 요 갭이 이제 열린 구간이 있어요. 요 갭 구간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요 밴드 때거든요. 요 밴드 때. 그러면 앞에 이제 올라올 때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죠. 이 구간이. 자, 지금 35,000원, 36,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에 저 정도 주가 수준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영화관은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실적이 아마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앞에 계절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6개월 선반영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에서 1년 선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오르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계획이 지금 질본의 계획이 11월 달 되면 전 국민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겁니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딱 6개월을 딱 당겨서 보게 되면 6월 달이나 4월 달쯤 되겠죠. 그죠? 그때부터 해서 여행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소비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오늘 시장이 이제 빠지니까 좀 겁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뭐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뭐 또 백신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부스트 샷을 뭐 좀 더 맞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인도 같이 이제 집단적으로 자연스럽게 면역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죽을 사람들은 죽고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산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때는
강한 그 인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결국 인류가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CJ, CGV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적자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기업이 이제 계속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본이 이제 1,700억밖에 1분기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시크릿 강연회도 저희가 CJ, CGV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생각한다면 실적의 개선세가 일어나는 시점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미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유상증자라든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자금을 유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모회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CJ, CGV에다 돈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티빙이라는 OTT 기업에다 더 투자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주가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중 45%는 저는 좀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히 분할로 좀 매도를 하셔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보자. 결국은 좀 긴 관점으로 본다 하면 2019년도 뭐 주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다 들고 있다가 유상증자 두드러 맞아서 다시 주가 빠지면 진짜 그때는 너무 아쉽잖아요. 2만 원까지 다시 내려온다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수익을 좀 챙기세요. 절반 정도 챙기고 항상 주식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CGV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1% 넘게, 1.5% 넘게도 빠졌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0.96%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3,221.31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 3,220선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조정 많이 받으면서 3,188포인트까지 3,200선 아래로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오면서 3,220선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합니다. 1조 7,430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은 5,039억 원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0.63% 하락하면서 8만 원대 다시 이탈을 하게 됩니다. 7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12만 원도 이탈하고 1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늘은 부진합니다. 카카오가 1.53% 하락하면서 16만 500원, 네이버가 1.18% 하락하면서 41만 7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6%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소 부진한 가운데 삼성 SDI만이 0.68% 상승하면서 73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도는 2% 이상 빠지면서 8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지스 약부합권입니다. 86만 1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1.31%로 22만 6,500원에 이제 9위로 밀려났고요. 세디리온이 1.13%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0.51%로 코스닥 역시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1,030포인트 밑으로 움직이면서 1,029.2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03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1,013포인트까지 오전장에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20선 이상으로는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 아마 20선, 30선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중에도 몇 번씩 들어와 줬었고 지금 마감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들이 500억 원 매도로 전환했고 기관이 11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은 72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변동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5%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5%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주는 몇몇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좀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장중에 방송을 하느라 오후장을 이제 거의 못 본 상황인데 일단 오늘 반등은 나올 걸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봉상으로 지금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거든요. 월요일 날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매수세도 오늘 강하게 들어왔고요. 1조 7천억 정도의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 같던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꼬리를 너무 길게 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시세가 되돌릴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저점의 꼬리를 좀 길게 잡은 날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시가부터 좀 올라서 강하게 치고 올려주는, 그러니까 바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솟아주지 못한다면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저점 잡고 꼬리를 잡고 많이 올라와서 괜찮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오늘 차라리 겁을 최대한 더 주고 내일 정도 물량을 더 털고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고요. 내일 정도쯤 해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지금 주봉상은 그림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월요일 날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바로 상방으로 쏘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할 시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좀 올라갔는데 이게 월요일 날 또 한 번에 우리 시장이 큰 조정을 가지고 오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전주에 목요일인가 갑작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었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로 쳤을 때는 환율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의 차트를 봤을 때는 급등하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고점 저항 자리를 조만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었는데 그 저항 자리에서 조금 흔들리다가 지금 완전 상방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내용들이 다소 좀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마감된 지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7%, 마감때 또 급작스럽게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3,217.9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54% 내려가면서 1,028.93포인트로 1,030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4원 10전 올랐습니다. 1,149원
동안 10전에 마감이 됐는데 이 수치가 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9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주말 동안에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들 많으셔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FNF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4만 7천 원에 비중 40%인데요. 진짜 고민 중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고민 해결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그죠? 너무 위쪽에서 사셔가지고 55만 원 정도가 평단이시고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랑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면서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 눈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좀 고점권에 사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오니까 아마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이 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하고 나서 돈은 저쪽에서 버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몸집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인데요.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손절은 일단은 어떤 좋은 종목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8만 원을 샀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뭐 10,000 원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면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뭐 손절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FNF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뭐 한 4조 정도 결코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최근에 이제 파동이 나왔던 변곡의 저점 구간을 기준을 딱 잡으시고요. 49만 원 정도. 49만 뭐 500원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이 가격대가 이탈한다면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49만 원으로 잡으시고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게 되면 6월 30일부터 5일선 아래로 이제 주가가 쭉 밀려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반등 나왔는데 시장은 둘 다 양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 5일선 위로 오히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눌림인지 아니면 다시 조정으로 가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눌림이 아니라 지지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면 뭐 못해도 비중이 40%니까 절반은 줄이시고 절반을 다시 저점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고 조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 보면 시장이 좀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보셨다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너무 비중을 한 종목에 40%씩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거고 현금을 어느 정도는 항상 상시 보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은 장이나 어제 같은 장이 급락이 나올 때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NF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요. 채택되지 않아서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도너 리포트도 이제 종료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주연 의원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기회가 또 노란톡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3글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위원님 또 아까 못하신 말씀 있다고 잠깐 하셔가지고 네. 네, 도너 리포트 그동안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시크릿 강연에는 추후에 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연기가 된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